도함수의 활용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 속도와 가속도. 속도와 가속도에서 미분을 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라고 합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직선 위를 움직인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움직이는 방향이 딱 두 개밖에 가능한 거, 두 개밖에 가능하지 않은 경우, 즉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왼쪽으로 움직이거나, 그래서 요 위에서만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우리가 X로 표현할 건데, 당연히 X는 시각 T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즉 이 시각이 변하면 얘의 위치도 변할 테니까, 움직이는 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X는 FT라고 우리가 한번 놔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시각 T에서의 위치 X의 순간 변화율을 시각 T에서의 점 P의 순간 속도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V로 나타내죠. 이 V는 뭐냐면 velocity입니다. velocity에 그냥 V를 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시각 T에서의 속도 V는 어떻게 되는 거야?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적에 델타 T분의 델타 X, 즉 F의 프라임 T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지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라고 놨고요. X는 T에 대한 함수 FT로 표현된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보자.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변하는 동안, 이 시각이 이렇게 변하는 동안 점 P의 평균 속도는, 우리 속도 어떻게 구합니까? 시간분의 거리잖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치의 변화량이죠. 위치가 변하는 동안 그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소위 말하는 속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얘가 뭐야? F의 T 플러스 델타 T면은 시각 T에서 델타 T만큼 변하는 동안의 위치죠. 그죠? 시각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위치고요. 빼기 FT면 시각 T에서의 위치니까 결국 이 분자는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얘가 요 위치에서 요 위치로 변하는 동안 시각에 걸린 그 시각의 변화량, 즉 걸린 시간은 델타 T가 되는 거죠. 요 놈이 뭐가 되냐면 평균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T, FT에서 T 플러스 델타 T, F의 T 플러스 델타 T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지.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평균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평균 변화율에 요놈, 이 델타 T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이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 앞에다 리미트 델타 T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우리가 F 프라임 T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놈이 바로 순간적인 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있는 거야. 그지? 요 축이 그냥 거리축이라고 보고요. 요 축을 우리가 시각축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만약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요걸 요렇게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이건 뭐냐면 만약에 이 거리가 여기까지의 거리가 우리가 약 400km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400km. 그럼 여기가 0이면 요 점을 우리가 서울이라고 두고요. 대충 요 점을 부산이라고 둡시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뭐가 된 거야? 4시간이 걸렸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시간이 우리가 출발 시간에서부터 4시간이 걸려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도착한 경우에 이 시간과 거리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놈이 이놈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동안에 평균 속도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당연히 어느 점과 어느 점을 연결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봐, 4시간이 걸려서 400km를 갔으니까 평균 속도는 100km per hour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서 이 순간 속도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야, 얘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 동안 계속 100km로 달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야, 어떤 차가 시동 걸자마자 출발! 그러면 거기서 그냥 100km로 딱 가나? 그러면 아마 그 안에 탄 사람들 다 죽을걸? 그지?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계속 100km를 유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다 보면 100보다 더, 그저 100km보다 더 빨리 달린 구간도 있을 거고, 어느 구간에서는 뭐 조금 늦게 달린 구간도 있을 거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100km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얘가 움직였던 건 이제 요 곡선이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 여기쯤이 대전이라고 치자 이거야, 대전. 여기쯤이 대전인데, 대전을 지나가는 순간에 이 차의 속도는 얼마겠냐 이거지. 즉, 내가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대전에 사는 내 친구가 통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나 지금 대전 지나가. 내 차 보이냐? 딱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대전에 그 사는 친구가 대전에서 딱 서 있는 상태로, 즉 정지해 있는 상태로 내가 찬타를 보면서 손을 흔들 거 아니야. 보인다, 지나간다. 그랬을 때 얘 눈앞을 확 싹 지나갔을 때 그때 그 순간적인 속도는 얼마겠냐? 그걸 묻는 거야. 그럼 그건 뭐겠어? 그치? 봐.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대전을 기점으로 예를 들어 여기에 요렇게 해서 다가오면은 요때 요 두 지점 간의 평균 변화율은 뭐가 되는 거야? 평균 속도가 되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대전에서의 순간적인 속도니까 결국 순간적인 변화율, 즉 대전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 점에서의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치? 요때 접선의 기울기가 대전을 싹 지나갈 때의 뭐가 되는 거야? 순간 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순간 속도라는 것은 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중에 C 지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 C 지점을 지나가는 순간의 속도가 얼마인지 그걸 물어보는 게 바로 순간 속도가 됩니다. 그걸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죠. 됐죠? 뭐 그러면 우리가 대충 이해를 했고요. 2번 보시면 시각 t에서의 속도 v의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율이 아니라 속도의 변화율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때 딱 그 시점에서의 가속도가 얼마냐를 물어보면 바로 델타 t분의 델타 v죠. 시각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의 델타 t가 0으로 갈 때 극한이 바로 그때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 A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acceler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A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네들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의 크기는 이 절대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왜 절대값으로 표현하냐면요. 이때 이 순간적인 속도의 변화율, 그죠? 순간 변화율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거든. 자, 양수라는 것은, 속도가 양수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쪽을 양의 방향이라고 결정하고 이쪽을 음의 방향이라고 결정한다면 속도가 양수일 때는 이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속도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방향을 향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속도도 마찬가지죠. 가속도가 양수라는 것은 가속되는 방향이 양의 방향이라는 걸 뜻하고요. 가속도가 음수라는 것은 감속을 하고 있다. 즉 가속도가 되는 방향이 음의 방향이니까 감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혹은 그냥 방향이 음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크기만 본다면 이 절대값으로 표기를 하는 거고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보는 게 바로 절대값이 없는 V와 A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F'T가 0보다 크다라는 것, 즉 속도가 양수라는 것은 얘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얘기하고 속도가 음수라는 것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얘기합니다. 당연히 속도가 0이면 정지해 있는 걸 나타내는 거죠. 됐죠? 따라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든가 혹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경우 우리가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볼까요? 뭐 내용 자체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문제 자체는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봐. 수직선 위의 동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주어진대요. 야, T는 2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너무 쉽다. 그지? 그러면 FT가 뭐란 얘기야? T제곱 빼기 3T니까 F의 프라임 T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2T 빼기 3이 되는 거고요.
요 놈을 한 번 더 미분한 놈이 가속도란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요건 사실 문과 학생들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한 번 더 미분한 놈을 우리가 더블 프라임이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 놈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났어. t가 2에서의 속도는 f의 프라임 2와 똑같으니까 그냥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t가 2일 때 가속도를 해봤자 f의 더블 프라임이죠. 근데 이건 상수함수니까 그냥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 놈이 b, 요 놈이 a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v 그러면 이상한가? v 한국식 발음을 하죠. v 이렇게 합시다. v 그 다음에 요 놈은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딱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거리와 속도와 가속도를 주제로 하는 문제가 미분뿐만 아니라 적분에서도 되게 많이 출제가 돼요. 따라서 이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뒤에 가서 고생한다? 이런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협박엔 약하니까 그죠? 요 부분은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